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거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열리는 세븐브릿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븐브릿지 투어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향후에도 계속 자리 잡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참가 신청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22일 날 티켓 판매가 오픈이 되었고요. 티켓 가격은 10만원. 이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그란폰더들도 7만원, 8만원 하는데 해상 교량을 넘는 행사에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1인당 구매 매수가 최대 10장까지 살 수 있는 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는 게 조기 완판을 성공시킨 요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전거 행사에서 여러분 1인당 여러 장을 사게 하는 경우는 보기가 힘들죠. 저는 야구도 좋아해서 불꽃 야구에 직관도 다녀왔는데요. 이런 야구장의 동시 예매도 1인당 최대 4장이 한계였습니다. 개인이 10장을 살 수 있게 하는 건 뭐다? 암표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세븐브릿지의 암표 가격을 보여주면서 문제 삼기도 했었는데요. 다음에는 1인당 구매 매수를 좀 줄여서 더 많은 라이더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구매하고 나면 에이전시 홈페이지로 가서 참가자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나 암표상들이 가장 좋아할 허점이죠. 암표상이 티켓을 구매하고 나서 암표를 구매하신 분이 티켓 정보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점들이 다음 대회부터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기념품입니다. 저는 단체 신청을 성공해서 131명의 단체 신청을 했는데요. 위에 얘기한 것처럼 10장의 구매 제한의 이야기와 약간 배치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개인 접수와 단체 접수는 다른 분야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3,000명의 참가자 중 단체 접수는 500장, 개인 접수는 2,500장이었고 단체 접수 시 주의사항에도 마지막 단체의 인원이 500명을 넘을 시에 그 인원은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즉 남은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저희가 131명이 신청했다면 어쩔 수 없이 31명의 참가자는 개인 접수도 못하셨을 테니 취소표를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다시 기념품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선 다들 아시는 배송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지가 성별 구분 없이 배송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단체 기념품에서도 저지가 잘못 온 분이 있어서 교환 절차를 거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념품 사고를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저희 집으로 131개의 기념품이 배송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원하시는 봉사자분들의 집과 가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선별 작업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단체 접수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렇게 수령자 선별을 하다 보니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선별을 위해 기존 신청한 폼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는데 옷을 신청하신 분이 가방이 오고 가방을 신청한 분이 옷이 오는 건이 몇 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잘못 온 분들끼리 저지 사이즈가 맞으면 저희끼리 맞교환을 내부에서 한 경우가 있었지만 사이즈가 안 맞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최 측에 전화를 하니 자기네 정보에는 옷으로 입력이 돼 있었다네요. 그래서 저희가 참가 신청한 파일을 확인하니 분명 가방으로 접수가 돼 있었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 그러고 확인을 해보시니 부산시에서는 가방으로 된 파일을 넘겼는데 에이전시에서 옷으로 잘못 입력해서 오배송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후 행사 당일날 저지를 가져오시면 가방으로 바꿔준다고 하셨기에 원활히 교환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배송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념품 정리가 끝나고 난 뒤 퇴근길에 저희 집 우편함이 미어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마침 이때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주최 측에서 기념 엽서를 또 보내주신 겁니다. 131장을 개별적으로요. 그렇게 다시 집에서 분류를 하고 받으실 분을 물어보았으나 약 100분은 안 받으시겠다고
이걸 분류를 하면 저희 집에서 또 자원봉사자분들의 집으로 배송을 하고 거기서 또 참가자분들이 찾아오시거나 갖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개인 참가야 상관없지만 단체 접수에 이렇게 2번이나 기념품을 많이 보내시는 건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PX가 없는 대회는 또 오랜만이네요. 물론 대부분 도로가 통제된 상태에다가 저는 대충 다 아는 도로라서 상관없겠다 싶지만 타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코스 GPX는 공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야기해놓고 이러한 저의 우려들이 잘못된 걸로 끝나길 기원하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사 전반과 코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행사 시작은 처음에 7시로 공지되었지만 실제로는 7시가 아닙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참가하셔야 됩니다. 77 코스는 5시 45분부터 6시 20분까지, 33 코스는 6시 20분부터 6시 35분까지 백스코 행사장에서 광안대교 상판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77 코스는 6시 20분까지, 33 코스는 6시 35분까지 도착을 안 하시면 참가 불가입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시고 7시에 광안대교 상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다음은 행사 집결지입니다. 행사 집결지를 보면 통상적인 자전거 행사는 넓은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근처의 스타트 지점으로 이동하여 스타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번 세븐 브릿지 투어는 행사장이 백스코 실내 전시장, 그러니까 제1 전시장 3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라이딩 종료 후에 경품 추첨이 전시장 실내에서 열리게 되며 자전거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행사 종료 후 보급해주는 것도 백스코 실내에서 할지 광안대교 상판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품 추첨은 일단 실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밖에 주차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최 측에서는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주차장이라는 곳에 자전거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전거를 누가 건드릴지도 모르는 곳에 두고 경품 추첨을 위해 길을 건너서까지 갈 바에야 저는 경품 추첨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에는 예상으로 자전거 50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500명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 77 코스의 컷오프는 총 4번의 컷오프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이 조금 빡빡하게 설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1차 컷오프는 7시 50분까지 천마터널 입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즉 행사 시작하고 50분 안에 지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무난히 출발한다면 문제없을 컷오프지만 뒤에서 출발하는 분들의 경우 병목 현상으로 인해 천천히 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예상되는 출발 지점에서 천마터널 입구까지는 약 15에서 17km 정도로 보였습니다. 거기다 일반 평지가 아닌 신선대 지하차도에서부터 부산항대교까지 오르막을 올라가야 하는 코스인데 50분 만에 병목을 뚫고 통과해야 하는 것은 꽤나 빡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은 여유 없이 빨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2차, 3차 컷오프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1차 컷오프 때 잘못하면 컷오프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세븐 브릿지에 대한 제 우려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 제 고향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더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커뮤니티를 보니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일단 최소 3년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부디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타는 거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